홀슈타인의 프랑크 백작이 다스리던 도시는 1284년 8월 불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함부르크는 모든 걸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양조업자들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혁신적인 리모델링 기회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양조장 시스템과 더불어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로 랩업하는데, 그것은 그루이트 대신 홉은 맥주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홉꽃의 레진과 오일은 강력한 향균 작용을 했고, 맥주의 자극적인 쓴맛을 내주는 것은 물론 보존기간을 버프시켰습니다. 과거 그루이트를 넣은 맥주는 만들어진 그곳에서만 소비가 가능했지만, 홉을 넣은 맥주는 쌓아놓고 팔 수 있었고 지역 간 이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따박따박 주세를 거두고 그루이트를 팔아 손쉽게 돈을 쓸어 담던 탐욕 경제 공동체 세력은 갖은 수단을 써서 홉이 퍼지는 것을 막았죠. 지역 간 이동은 맥주 무역을 뜻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 경쟁은 동네 안에서 복잡거리며 세금 삥을 뜯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함께 골로 가기 싫으면. 독재자들의 치명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1448년 크리미아에 갔다가 이탈리아 항구 메시나로 돌아온 무역선을 살펴보니 선원들은 알 수 없는 갈색 고름이 가득한 수포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쥐와 쥐벼룩이 옮기는 예르시나 페스트, 나중에 일명 흑사병으로 불릴 무서운 전염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뚜껑 있는 슈타인 맥주잔도 흑사병이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시체 더미에는 파리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이들이 질병을 옮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맥주에 파리들이 앉지 못하게 뚜껑 달린 맥주 용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뚜껑이 젖혀지는 슈타인 맥주잔 디자인이 탄생한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전염병의 슬픔과 공포가 생존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노동자의 지위는 레벨업 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글을 베끼던 수도사와 전문 필경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마스터몬을 만나는데, 그것은 바로 인쇄술의 발명. 이로 인해 처음으로 맥주에 대한 개설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양조의 기술과 과학이 전문가들의 공방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났고, 순수한 맥주에 관한 법이라고 불리는 맥주 순수령이 1447년 민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맥주의 생산량을 늘리고 꾸준하게 공급해서 쥐류세를 걷고 교회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맥주 순수령으로는 맥주는 물, 보리, 홉 세 가지로만 만들어야만 했는데, 이 때문에 이전에 여러 곡물을 섞어 만들던 맥주는 온리 보리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물, 보리, 홉으로 만든 것만 인정한다는 이 법령에 이상한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바로 단 왕실과 교회 양조장은 예외. 평민들은 땀을 흘려가며 운영했던 밀 맥주 양조장의 문을 닫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양조장이들이 별난 재료를 다 넣어보고 있었습니다. 맥주가 부패하는 걸 막고 독특한 맛을 내보려고 아마씨 기름이나 메밀, 달걀, 굴껍질, 황소나 송아지의 발, 재 같은 것을 이용했죠. 영국인은 홉의 맛을 역겹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홉을 뺀 에일을 즐겨 마셨습니다. 심지어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극중 인물을 통해 맥주보다 에일을 찬양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적인 일군의 11조 징수관이 나타났습니다. 도덕경찰들은 실제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여러 가지로 유럽과는 다르게 흘러가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고 승리했습니다. 미국의 승리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다시 일어나려던 왕정의 절대 권력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동안 맥주 대 포도주였다면 맥주는 이제 위스키뿐만 아니라 차와 커피와도 경쟁해야 했습니다. 증류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코올 도수는 세고
맥주보다 쉽게 중독되는 진과 위스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산업혁명의 물결로 양조장은 작업 과정에서 기계의 비중을 늘렸는데 1784년 헨리 굿윈과 세뮤얼 휘트브레드가 양조장에 처음으로 스팀 엔진을 도입했습니다. 맥주 양조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영국의 전형적인 브라운 맥주로 이 맥주는 당시 런던의 노동계급 중에서 가장 많았던 포터, 짐꾼이라는 직업명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19세기 초 런던에서는 생산 규모가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맥주 부호들이 서로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습니다. 생산 방법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채 불어나는 수요에 맞춰 규모를 늘리던 양조장의 야심이 기술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폐해가 1814년 발생했습니다. 빈민 주택가 바로 한가운데 헨리 뮤스 앤 컴퍼니의 호스슈 양조장이 있었는데 포터가 담긴 거대한 통이 터져버렸습니다. 550톤이 넘는 맥주가 해일처럼 주택가를 휩쓸었고 근처에 사는 8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좀 전 시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아서 기네스가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장착하고 등판하는데 이 사건으로 기네스 맥주 품질에 대한 평가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기네스 엑스트라 스타우트 포터의 인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디아 페일 에일은 영국 시골의 부잣집에서 양조되어 숙성 또는 저장된 에일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맥주는 18세기 영국 상류층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맥주 산업은 폭풍적인 성장을 하였는데 문제는 양조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철도가 놓이고 전부가 오고 가고 사진이 찍히는 기적과 같은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좋은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은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신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35년 윌리엄 블랙의 맥주 양조의 실제에서는 맥주를 망치는 원인으로 대기 중의 전기와 지전류를 꼽고 있었고 워트는 햇빛은 물론 달빛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때 유럽 대륙 출신인 2명의 양조자가 등장하는데 민헨에서 온 가브리엘 제들 마이어와 빈에서 온 안톤 드레허 그들은 미신적 사상을 멀리하고 과학기술 및 현상에 귀를 열어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버튼온 트렌트의 맥주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1833년 버튼의 양조장을 찾아다니면서 드레허와 제들마이어는 산업 스파이나 하는 대담한 짓을 하는데 속을 비운 지팡이를 양조장에 갖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고는 분석용으로 맥주와 워트를 몰래 속 빈 지팡이에 담아 갖고 왔습니다. 해외에 나가 모험 끝에 얻은 전리품으로 그들은 영국의 새로운 몰트 제조법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전에는 몰트에 직접 열을 가했기 때문에 알곡에서 연기가 섞이고 탄내가 났는데 영국의 버튼온 트렌트는 신기술을 이용해 알곡에 간접적으로 열을 가해 옅은 색의 몰트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여 맑은 페일 에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들마이어와 드레허는 옅은 색 몰트와 영국의 양조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발효 공법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는데 맥주의 신세계 라거를 이 세상에 등판시켰습니다. 1842년 1월 11일 보헤미아불이 자초 풀젠의 연수에 바이에른의 라거 효모를 섞어 만든 요제 프르골 맥주는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밝고 경쾌한 황금빛에 마시기 좋은 이 맥주는 IPA, 포터, 독일의 다크라거와 같은 다른 맥주를 모두 대체했고 미국과 동아시아 끝까지 정복했습니다. 필스너 맥주가 공개되면서 글로벌 맥주 시장은 판도가 바뀌었고 오늘날 버드와이저, 미켈롭, 라바트블루, 하이네켄, 삿포로, 코로나 등 많은 맥주가 요제프 그롤이 만든 맥주의 베이비들입니다. 당시 유럽은 세습 통치 지도자들의 가혹한 소나기에서 자유를 찾으려는 열망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집회를 열고 선거를 치렀으며 탄원서에 서명하고 신문 발행과 더불어 헌법도 제정했지만 노동계급을 지배하고 있던 장군과 귀족들이 쏜 대포와 총탄에
1848년 독일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노동계급과 중산층에 속하는 수많은 독일인은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거대한 미국 맥주 회사들의 창업자들이 바로 이들 독일 이민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돌푸스 부시는 망해가던 미국 양조장 집안 에버하트 안호이저 가문의 딸과 결혼한 뒤 맥주 브랜드 버드와이저를 만들었습니다. 파스테르가 맥주의 미생물을 살균하는 일시 가열 프로세스를 개발하면서 파스테르의 저온 살균법은 맥주의 보존기한을 크게 늘렸습니다. 금주법 시행을 위해 정치인들은 우선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판을 깔았습니다. 금주 운동을 하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에 따라 술 마시던 입으로는 우리 근처에도 오지 마라. 더럽고 냄새나는 거 피우다가 폐암에 걸리거나 마비나 찾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에 동참하며 선동되었습니다. 금주법. 이 구역의 할리퀸은 모니커 캐리네이션이었는데 그녀는 신이 보냈다면서 스스로를 술집 파괴자라 선언하고 1890년대 캔자스에서 닥치는 대로 도끼를 휘두르며 술집을 마구 부수고 다녔습니다.